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20일 화요일인데요. 오늘 사실 별로 그렇게 장중에 급락이 나오는 날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놀러 나갔다 왔습니다. 놀러 나갔다 왔는데 장이 일단 한국장은 굉장히 많이 상승 마감을 했더라고요. 코스닥 2% 넘게 올랐고 선물도 1%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늘 올린 시황글 밑에 레몬님이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일본 리츠 투자나 엔화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2020년 도쿄올림픽 수요도 있고 엔화 투자가 어떠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은 이런 답변을 좀 드리기 전에, 제가 사실 250여 개의 나라가 있는데 한국, 미국만 다루는 이유는 솔직히 다른 나라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250개 나라 국가의 특징을 다 알기도 어렵고, 솔직히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에서 다른 사람들 보라고 만드는 영상인데 그래도 뭔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특출나게 이 나라에 대해 잘한다고 얘기를 하기도 좀 뭐하고 해서 어쨌든 안 만드는 거고, 또 그런 해외에 관한 영상을 잘 안 만드는 이유는 이렇다 할 매력적인 투자 수단으로 보이는 데가 잘 없어서 그래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GDP나 성장률이나 정부 부채나 이런 걸 쭉 살펴보면은 그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한국만큼 건전한 재정을 가진 나라도 좀 드물고, 사실 그래서 제가 유달리 언급한 게 하나 있죠. 중국은 좋다라고. 중국은 한 당분간 1, 2년 정도 해서 주식 투자는 대박이 날 거다라는 식으로 어쨌든 언급을 하긴 합니다만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언급 안 하는 것도 있고, 괜찮은 투자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다 싶은 생각이 안 들어서 언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아무튼 일본이란 나라 재밌는 나라죠, 그죠? 우리나라와 현재 갈등도 많이 겪고 있고, 마침 질문을 주셨으니 저도 한번 일본에 관한 생각, 저도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들께 제가 일본에 대해서 일본 투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본에 해외에 투자하려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 환율입니다. 환율을 보시면서 이 나라로 돈이 들어올 건가, 이 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갈 건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제 1순위라고 생각됩니다. 우선은 엔화, 그죠? 엔화를 살펴보려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돈 중에 돈, 달러의 흐름을 일단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달러는 아직까지 1년 반째 강세죠. 작년 1월부터 강세가 시작돼서 1년 반 넘게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 제 개인적인 뷰는 그렇습니다. 이제 9월 달에 FOMC라든가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서 미국이 완화적으로 돌아선다면 본격적인 달러의 약세가 시작된다. 본격적인 달러의 약세가 시작된다는 얘기는 뭐다?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통화들이 다 강세를 보일 것이다. 원화, 위안화, 엔화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 쪽으로도 돈이 유입이 될 겁니다. 그죠? 한국으로도 유입되고 중국으로도 유입되고 일본으로도 돈이 유입될 거예요. 근데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미국 돈이 들어갈 거예요. 중국으로도 들어가고 한국으로 들어가고 인도로도 들어가고 일본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본으로 그렇게 많은 자금이 쏠릴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왜 그러냐면은, 중국이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성장률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일단 중국 쪽에 투자 기회가 모두가 많다고 생각할 거고, 중국 자체가 GDP도 워낙 크다 보니까 중국 자체로 들어갈 만한 중국 시장이 받아낼 수 있는 어떠한 금융시장의 사이즈, 중국 금융시장이 받아낼 수 있는 외국계 자금의 사이즈도 일단 바스켓이 크고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일단 제가 봤을 때 중국이 제일 매력적이에요. 한국도 매력적입니다. 왜냐? 한국은 시가총액이 워낙 작다 보니까, 바스켓은 작은데 외국 돈이 조금만 들어오면 바스켓이 작기 때문에 확 드러나죠. 그런 점에서 매력적일 것 같은데, 솔직히 엔화,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만큼 성장률이 좋지도 않고 한국만큼 시장이 작아서 외국 돈 조금만 들어와도 늘어나는 그런 사이즈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제가 봤을 때 애매한 포지션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엔화 뭐 일본에 투자하는 것 자체는 일단은 뭐 방향성은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똑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효율성이란 게 있죠. 뭐 예를 들어 중국에 투자하면 100%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한국에 투자하면 뭐 80%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일본에 투자하면 뭐 30%의 수익률이 있는다, 뭐 예상이 된다 라고 생각하면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뭐 솔직히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여러분들 다 생각이 다를 테니까 뭐 그건 직접 판단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나는 일본보다 아니 난 뭐 중국보다 일본 주식이 뭐 일본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본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일단 아무튼 먼저 드려야 될 말씀은 일단 방향성 자체는 맞는 것 같다. 맞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냐면 이게 이제 일본 엔화 월봉인데요. 엔화 월봉 그 85년도가 여기죠. 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엔고가 나타났고 이때 일본의 어마어마한 자산시장의 버블이 나타났죠. 이 버블 때문에 30년간 일본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었다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양적 완화와 돈 찍어내기를 통해서 엔저를 유발시켜서 최근에 일본 경제가 좀 좋아졌었는데 좋아질랑 말랑 하니까 갑자기 이제 9월달에 우리 미국에서 양적 완화와 뭐 금리 인하 등을 실시해서 그 달러 약세가 다시 한번 유발이 되려고 그러고 다시 한번 지금 제가 봤을 때 엔화는 엔고 그죠? 다시 한번 지금 106에 와 있는데 뭐 190, 80 쪽으로 떨어질 일이 남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뭐 그렇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일본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질문 내용 조금만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일본 리츠에 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리츠라는 건 일단 부동산이죠. 일본으로 일단 돈이 들어오니까 리츠도 돈이 들어오긴 들어올 건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리츠 같은 그런 부동산은 일단 전 세계에 그 하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이란 매물은 예를 들어 그렇죠. 뭐 압구정 현대아파트 11동은 우리나라 전 세계 전 지구상의 압구정 현대아파트 그죠? 뭐 11동 뭐 106호 딱 하나밖에 없는 매물이지 않습니까? 유니크한. 그렇기 때문에 이 리츠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자리를 잘 보세요. 어디에 이 리츠 투자 이 부동산 펀드가 어디에 건물을 갖고 있느냐, 이 물건은 어떻냐를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잘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되겠죠, 그죠? 예,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금이랑 달러 같은 안전자산 말씀도 살짝 하셨는데 안전자산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일단은 그 안전자산 선호로서의 어떤 큰 흐름은 일단 마무리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작년 1월부터 해서 주식 빠지면서 위험자산 갖다 버리고 안전자산 랠리가 시작이 됐고 그게 1년 반째 지속이 됐고 그래서 안전자산의 대표격인 채권이 수익률이 난리가 났습니다. 수익률이 폭발했죠. 지금 상황에서 안전자산이 추가로 더 랠리할 거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건 제가 봤을 때 조금 위험한 생각 같고요. 뭐 위험자산인 주식의 투매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코스피, 코스닥 같은 거 보시면은. 그래서 일단은 안전자산 쪽에 더 이상 투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안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뭐 금이나 은 같은 경우는 제가 대세 상승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달러 약세가 나오면은 원자재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금과 은 같은 경우는 뭐 안전자산으로서 랠리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었고 어디까지나 달러 약세의 수혜를 보는 종목으로서 금과 은을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고요. 또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리플로 물어봐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본과 관련된 질문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